M5 이제 새로운 편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녹화를 5편인가요? 네. 네, 녹화를 많이 해놨는데 우리 정수고 캐스터가 정말 게으르게 또 편집을 안 하고, 아니 차라리 저한테 시키던지 계속 자기가 한다고 욕심만 부리고 편집을 안 해서 몇 편이 못 올라갔어요. 지금도 제가 몇 편 남았죠? 이제 네. 오늘 제가 이거 찍기 전에 지금 막 카이클 편을 올리고 왔고요. 그렇죠. 이제 남은 게 2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네. 네. 더 많이 찍어서 매일매일 올리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럼 편집을 좀 하게 해주죠. 왜 저한테 편집을 안 시키는 거예요? 너무 제가 마음에 안 드나요? 어떻게 정말 킹태우인이 얘기하자고. 선배님을 제가 시키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한다는데도 못하게 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요새 얼마 전에 직장인 그 법도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다 그러면 표정이 이미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서 제가 그럼 네가 해라 그럼 또 안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예. 제가 선배님께 제가 하겠다고 말을 한 거고요. 제가 어떻게 정말 하늘 같은 선배님을 그런 편집을 해야죠. 시키겠습니까? 네. 그럼 빨리 해야죠. 네, 사실 이렇게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이 많았나요? 이번 주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알았다. 여자친구분과 박효신 콘서트도 다녀오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데이트할 일이 많아서 그러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일단 저희 엠카이브 들어가기 전에 네. 제가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네. 저희가 너무 소개도 없이 그냥 그래요? 바로 딱 들어가서 야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소개하고 그다음 근황 얘기 좀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소개가 필요한가요? 우리 정소 캐스터에 대한 소개 다시 한번. 아니 제가 아니라, 왜냐면 제가 이 댓글 같은 걸 좀 봤었는데 예. 정말 선배님이 팬들이 많으세요. 댓글을 맞아요. 이름을 막 읽어주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도 한번 댓글 한번 소개해볼까요? 그리고 댓글 펴놨어야지. 댓글 편은 이따가 마지막에 하는 게 좀 그림이 좋고요. 그래서 선배님 요새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저는 계속 출장을 갔었고요. 네. 계속 출장을 가셨다고요? 출장을 갔다 왔고요. 좀 쉬었어요. 계속 출장을 가셨다고요? 좀 쉬었다고요. 네, 네. 좀 쉬었어요. 네. 야구를 보면서 최근에 퓨처스 리그를 좀 많이 이제 중계가 잡혀서 프로야구를 밤에 좀 보고, 오전에 물론 메이저리그도 보고, 올스타 브레이크 때 원래 이 종사자들은 많이 쉬어요. 네. 저도 종사자는 아니지만 최대한 좀 쉬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역시 잠을 많이 잤어요. 네. 요새 그럼 많이 일이 없으셔가지고 편하게 저녁엔 프로야구 보시고 아침에는 메이저리그 보시고 휴식을 취하시고 이렇게. 네, 여러분 오해입니다. 청룡기 후배들에게 양보하기 전까지 4강전까지 정말 많은 경기를 제가 주차권만 집에 이만큼 있더라고요. 많이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자꾸 노는 취급을 해서. 네. 우리 물론 정승호 캐스터가 조금 일이 많은데 아마 다른 후배들은 알 겁니다. 정승호 캐스터의 저 일을 옛날에 저희가 정승호 캐스터 나이 때 한 10분의 1도 지금 정승호 캐스터가 안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텐데, 물론 여기 생각하면 힘들죠. 그 정도 하면 힘들죠. 그러나 참고로 여기 있는 우리 정찬우 캐스터나 저나 우리 김영 캐스터가 우리 IB 스포츠 아나운서들이 정승호 캐스터 나이 때는 그보다 10배의 방송을 더 했다는 사실만 알고 저희가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10년 전 선배님들 스케줄 보면요, 정말 토 나옵니다, 진짜. 그걸 어떻게 견디셨는지. 바로 인상 쓰잖아요. 우리 정석 캐스터는 토 나올 만한 이 스케줄을 주는 순간 바로 앞에서 이렇게 미소를 짓다가 딱 그럼 바로 굳어 잡혀져. 네, 참 이 사람 후배들을 보면 이 얼굴에 표정이 드러나는 후배가 있고 드러나지 못하는 착한 후배들이 있는데, 우리 정찬욱 캐스터와 우리 정승호 캐스터 이 두 명은 얼굴에 이 표정이 주로 잘 드러나는 후배. 우리 김영인 후배는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 후배, 이렇게 나뉘죠. 저도 주로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죠. 그 참소리 그만하고. 저는 근황 안 물어보세요? 근황이요? 근황 뭐 방송 많이 했다가 또 힘들었다고 그러고 놀러 온 얘기. 아니요, 사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 그래도 메이저리그를 좀 꾸준히 챙겨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제가 그 홈런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로 좀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 좀 태호 선배님께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점들 좀 많이 여쭤볼 테니까 그렇게. 자,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정석 캐스터가 판타지에서 지금 계속 지고 있어요. 아무리 해도 지고, 머리를 써도 지고, 사기를 쳐도 지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지다 보니까 처음에 그 자기가 막 하면 될 것 같고 막 보면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저는 물론 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원래 그러려니 하고 하면 됩니다. 네. 아직 기회는 남아있어요. 저 잡으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럼요.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럼요.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최근에 뭐 브레이크도 있었고
메이저리그 소식들이 그렇게 알찬 소식들은 없었는데 그래도 뭐 알찬 소식 많았어요 자꾸. 그랬나요? 네, 자꾸 모닝이 잘 안 풀린다고 부정적으로 알찬 소식이 없었다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 방송을 네, 알겠습니다. 시작부터 알차지 않다 그러면 누가 정정하겠습니다. 봐요? 죄송합니다. 네, 알찬 소식이 많았죠. 그래서 네. 그러면 일단 올스타전 홈런 더비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홈런 더비요? 네. 뭐 봤잖아요. 네, 게레로 그렇게 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게레로 잘하고 있나요 지금? 근데 게레로는 뭐 홈런 더비 우승도 못했지만 홈런 더비 이전부터 잘 못 쳤기 때문에 최근 뭐 못하는 것도 그렇게 놀랍진 않습니다. 그래도 더 멋지잖아요, 솔직히. 아예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네. 그래서 홈런 더비에서 힘 다 쓰고 온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발사각도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아예 죽은 것 같습니다. 불교주가 네. 어떻게 이 선수가 유망주 랭킹 1위라고 그렇게 불렸는지 참 오히려 제가 불개주랑 페타주를 다 가지고 있지만 네. 점수를 내주는 조금 페타주예요. 네. 근데 이게 한 시즌만 봐서는 몰라요. 그럼요. 내년에는 저라면 내년에 저는 불개주 빨리 데려갑니다. 제가 스카우트 할 때는 내년에 만약 판타지 계속 이어가면 저는 불개주는 내년엔 빨리 데려갑니다. 그래서 네. 아까 그렇게 불개주 욕하시다가 저한테 트레이드 하지 않겠냐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 2주 후면 막판에 불개주가 엄청나게 칠 거라고 개인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네, 한 8월 정도쯤에 그럴 것 같아서 미리 좀 제가 좋은 선수 준다고 그랬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제가 몬데 씨를 얘기하셨죠? 오늘 부상당한 선수예요. 오늘 부상당한 선수를 트레이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부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MRI 찍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트레이드 할 수가 없는 거죠. 멀쩡하면 게레로보다 지금 몬데 씨가 아팠어도 지금 훨씬 낫잖아요. 올해 완전 지금 MVP 모드인데. 근데 마지막에 몰아칠 거라고 불개주 지금 예상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져오면 몰아치는 거고 전속캐스터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이 편 끝나고 좀 몬데 씨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 홈런 더비 먼저 얘기를 하면 네. 저는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피터 알론소가 우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 못했거든요. 저는 거의 99% 불개주가 우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치는 순간? 네, 치는 거 아예 전부터? 그 더비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뭘 봤냐면 그 홈런 더비 전날 불개주가 연습하는 영상을 봤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와 진짜 그 컨택이 되는 순간 나는 소리가 압도적이지. 진짜 무슨 공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파워가 그 영상으로도 느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100% 우승하겠구나 했는데 아쉽게 피트에게 졌습니다. 네. 결국은 야구는 다시 한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물론 이 몸도 따라야 되지만 계획적이고 접근하고 뭔가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이런 선수들이 더 잘하는 거다. 더 오래 간다. 홈런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누구 예상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예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예상을 하면 맨날 틀려서. 그래도 대충 얘가 우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시벨이 우승하길 바랐어요. 조시벨이요? 조시벨이 좀 우승해서 후반기 좀 쭉 한번 가라앉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랬어 조시벨을. 조시벨이 그리고 워낙 올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역시 저는 또 우승하면 또 역시 예측하면 또 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근데 불개주가 준우승하긴 했지만 1라운드부터 보여줬던 것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지가 몇 년 전에 그 홈런 더비 했을 때 보여준 그 급으로 보여줬죠. 일단 불개주가 홈런 더비에서 91개를 치면서 최다 기록을 세웠고요. 그렇죠. 그 2위가 스탠튼 말씀하신 저지였죠 방금. 저지? 스탠튼은 2016년에 61개를 때려내는 게 그게 최고였어요. 어쨌든 그래서 불개주랑 피터 알론소가 결승전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선배님? 당연히 개인적으로 알론소가 그때는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불개주가 너무 과하게 뭔가 체력이 좀 다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그때? 그렇죠. 체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진 게 보였죠. 그래서 피지컬적으로도 뭔가 근데 진짜 놀란 건 알론소를 보면서 와, 이 정도야? 이런 생각이 들긴 했죠.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그래서 저는 알론소가 홈런을 잘 치는 선수지만 파워가 이 정도일 줄은 생각 물론 뭐 타구 속도나 이런 게 시즌 초에 거의 저지급으로 그 저지 같은 신의 영역 파워에 있어서 그런 선수들만큼의 타구 속도가 알론소에게 나온다. 순위 안에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근데 막상 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왜 안 가져오셨어요, 알론소? 알론소를 안 가져왔던 경우는? 판타지에서 픽 안 하셨잖아요. 제가 알론소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어 계속 알론소에 대해서 제가 픽을 갖고 들고 있었는데 제가 일루수가 프리먼이어서 이제 그렇죠. 지명타자는 제가 그 누구였냐 오클랜드에 크리스 데이비스 이렇게 지명타자와 일루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놀 데가 없는 거예요. 알론소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래서 그때 시즌 초반이었습니다. 한 알론소가 한 6개 정도 홈런을 쳤을 때 계속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제 홍보를 하고 1루수가 없는 팀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선수는 된다. 30개, 40개 친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수치를 봐라. 그래서 결국 저희 후배 가운데 가장 착한 후배에게 글레이버 토레스를 받고 알론소를 줍니다. 근데 글레이버 토레스 받았을 때 또 분위기는 거의 사기꾼 분위기를 저에게 또. 아니, 전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정성호 캐스터도 아마. 아니, 저는 하퍼만 좀 그렇게 느꼈고요. 아니, 피터 알론소는 그렇게 안 느꼈어요. 아니, 그래도 글레이버 토레스가 또 잘하는 선수였으니까 작년에도. 그래서 제가 오해를 샀다가 비로소 그 중간만 해도 계속 그 글레이버 토레스 좀 잘했기 때문에 오해를 사다가 비로소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다가 홈런 대회 보면서 이런 선수였구나 이제 인정. 토레스와 알론소 그때 트레이드는 거의 윈윈이다 서로 포지션에 맞게 뭐 그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됐죠.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지금 기사를 좀 봤는데 매치 역사상 선수 가운데 홈런 더비에서 완벽한 우승을 차지한 게 알론소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있긴 있었죠. 86년에 데릴 스트로베리가 우승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윌리 조이너와 공동 우승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 우승을 차지한 거는 매치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선수는 거의 뭐 피아자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피아자를 바라보면서 스윙도 만들었고 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장타에는 특화되어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신인왕 다름없겠죠? 그렇죠. 없죠. 지금 물론 몇 명 있긴 하지만 거의 그래도 저는 확정적이지 않을까. 완벽하게 신인왕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상금도 또 좋은데 썼잖아요. 뭐 처음부터 기부한다고 했죠. 그 가족 자체가 좀 군인 집안이라고 하는데 좀 이제 그 상금의 10%였나요? 그렇죠. 5%는 상위 군인 프로젝트에 그리고 5%는 또 9.11 관련 재단에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모 해설위원께서 제가 2005년에 메이저리그를 하는데 이렇게 기록과 이렇게 기사와 이런 죽은 것들, 죽은 글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적어오면 항상 그분께서 저에게 이랬어요. 태호야, 우리가 중계를 하면서 여기 살아있는 경기, 살아있는 사람의 경기를 보고 있는데 왜 죽은 얘기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 오래전이에요. 지금은 뭐 해설 안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래서 그때 딱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은 이게 지금 죽은 과거의 일들을 그렇게 진지하게 많이 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 정석 캐스터가 여기서 죽은 것들만 여기다 잔뜩 적어온 거예요. 위키피디아를 그냥 여러분들 당연히 위키피디아 찾으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석 캐스터가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그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알론소가 물론 홈런을 불개주에 비해서 많이 불개주를 보고 알론소를 보면서 불개주를 응원하면서 봤어요? 아니면 저 불개주 응원했죠. 우승하라고 자기 선수니까. 그리고 또 그 역사가 있었잖아요. 불개주가 우승을 하면 처음으로 부자가 홈런 더비에서 우승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아무래도 제 선수니까 불개주를 응원했는데 알론소를 보면서 놀랐던 거는 이 홈런 더비라는 것이 그 치는 타자 선수들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던져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알론소가 던진 그 6촌인가요? 6촌 형이 던져줬는데 진짜 이상하게 던졌어요. 거의 무슨 테스트하는 것처럼 보드라인 피칭 무슨 막 슬라이더 던지고 폭주까지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론소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홈런왕을 이 더비에서 우승했다는 거는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시원시원한 느낌으로는 뭐 불개주가 훨씬 더 그런 타구의 질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줬지만 그런 걸 생각하면은 뭐 진정한 홈런왕은 알론소가 했다 이번에. 그리고 상금이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더 타자들이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에 상금도 오르고 사실 그 홈런 더비 규칙도 바뀌었잖아요. 타임제로 바뀌면서 했는데 알론소가 사실 연봉이 55만 불이에요. 근데 홈런 더비 우승이 100만 불이잖아요. 거의 2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선배님 뭐 아니요. 홈런 더비는 뭐 이미 죽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하나 엄청 많이 떴어요.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저번에 저희 조시벨 이야기할 때 선배님이 홈런 더비에서 우승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인 애들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너무 많이 친 선수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알론소도 어떻게 보면 우승을 했는데 알론소는 좀 조절한 것 같지 않았어요? 조절하는 우승? 아름다운 우승? 불개주는 무리한 우승? 딱 느끼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냥 봤을 때. 근데 알론소는 사실 그리고 7만큼만 쳐서 이기자. 한복판에 들어온 공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불개주는 너무 많이 때려서 이제 좀 불안하긴 합니다 사실. 그냥 불개주는 근데 왠지 그럼 절 주면 제가 살려놓을게요. 트레이드를 해서. 저는 투수 받으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홈런 더비 여기까지 하시죠. 그러시죠. 그래서 일단 홈런 더비 이렇게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저희가 좀 얘기해야 될 것이 네. 트레이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드. 그래서 막 계속 루머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미 트레이드 되면서 옮긴 선수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 지금 기준으로 이 MLB.com 홈페이지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는 게 트레이드 얘기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뭐 7명이 있죠. 네, 7명 범가너가 휴스턴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스트로먼이 아틀란타 등등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얘기는? 일단 네. 매우 슬프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선배님 선수 2명이나 지금 트레이드 이슈에 휘말려 있어요. 제 그린, 네, 제 마무리 그린이 하필 저는 계속 보스턴의 마무리로 가길 바라고 있는데 양키스의 그림 로고를 보는 순간 갑자기 확 짜증이 났고 그 옆에를 보는데 제 클리브랜드 마무리 핸드가 맞아요. 다저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보고 또 지금 짜증이 나서 제 마무리 2명이 다 지금 팔려나가면 다 셋업맨으로 팔려나가는 그 형국이잖아요. 체프먼 아파라 망해라. 그래봤자 어차피 뭐 마무리 안 되겠지만 농담이고요. 하여간 그래서 네. 이 트레이드는 반대입니다. 양키스 안 돼요. 다저스 가지 마요. 근데 네. 다저스는 젠슨이 오늘 또 부상당했잖아요. 그래도 돌아오겠죠. 그럴까요? 핸드가 마무리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클리브랜드가 지금 팔아야 돼요. 그러면 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뭐 우승 넘볼 수 있는 우승 아니더라도 지금 와일드카드 순서 있잖아요. 근데 네. 왜 팔아 얘네는 자꾸 팔려고 그러지? 근데 클리블랜드 자체가 지금 워낙에 좀 부상장 안 하는 예, 건가요? 후반기를 봤을 때 이 팀 진짜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없잖아요. 투수 부상자도 너무 많고 물론 클로버가 돌아오긴 하지만 네. 뭐 클레빈저 사실 부상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좋은 모습 못 보이고 있고 카라스코도 빠졌고 선배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선수 누구죠? 플레잭이요? 네, 플리잭도 지금 트리플 A 갔다가 다시 오늘 올라와서 오늘 잘하려고 던지는데. 했는데 네. 잘 던지다 갑자기 날씨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올 시즌을 포기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전망 자체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클리브랜드는 지금 오클랜드와 뭐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클리브랜드 해볼만 합니다. 타자들이 특히 조금씩 살아날 것 같고요. 호라도 많이 살아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때 호라 얘기했었잖아요. 네. 기억나요? 네, 네, 기억나요. 타이밍에 데려와야 된다고 계속 아무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래서 아직 클리브랜드는 사실 저는 다저스가 그리고 워낙 지금 짠물이잖아요. 예. 일망조 안 주잖아요. 계속 네. 아끼고 하니까 저는 핸드 받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클리브랜드는 지금 핸드 얻어오면서 또 내준 게 생각나니까 쉽지 않다고 보고 가장 가능성 있는 건 그린인데 디트로이트는 왜 양키스가 이미 양키스는 충분히 많은데 네. 그린은 양키스로 안 갔으면 좋겠고요. 의외로 저 애틀란타가 스트로먼 처음에 뭐 양키스 얘기 나오다가 지금 애틀란타 얘기가 나와요. 애틀란타가 스트로먼을 사는 건 좀 어떤 의도일까요, 선배님? 애틀란타가 지금 부상이 많죠. 선발 투수가 계속 없죠. 네.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좀 들었어요. 물론 뭐 소로카라든지 프리드가 잘 던지지만 사실 뭐 패덕 다 이닝 제한이 있을 거예요. 패덕도 그렇고 그렇게 신인급 선수들은 좀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좀 때울 수 있는 선수로 스트로먼을 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애틀란타 또 잘 퍼주니까 가능성 있겠죠. 그리고 이 바스케즈인데 피츠버그의 바스케즈가 워싱턴으로 지금 루머가 나고 있어요. 근데 두리틀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바스켓은 계속 다저스 루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무책임하게 쓴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워싱턴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리틀이 마무리하겠죠. 그래도 바스켓 셋업맨이고 워싱턴이 불펜이 알잖아요. 슈어저 유저로서 워싱턴이 알죠. 슈어저만 나오면 물론 조금 최근에 달라졌지만 불펜 뒤에 불안하니까 그리고 워싱턴이 최근에 공격력이 분위기가 좀 좋아졌어요. 확실히 하퍼 빠지고 나서 최근에 이제 하퍼의 공백이 다 채워지면서 좀 달라져서 저는 워싱턴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러시군요. 범가너가 휴스턴에 간다. 이게 지금 저희 이제 후반기 판타지 노려볼 만한 선수와 이제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범가너 휴스턴 어느 정도의 가능성 보십니까?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반반? 높게 보는 건데 그러면? 근데 반반 거의 안 갈 것 같긴 한데 이야기를 하자면 반반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범가너가 가면 이게 또 누가 1선발 해야 되나요? 옛날에 카이클이 1선발 하고 있다가 벌랜더 데려와서 양보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카이클이 선발이고 벌랜더가 미안해 하면서 형 그러면 내가 1선발 자리 양보해 줄게 이런 느낌으로 왔는데
왠지 범가노가 오면 그 분위기가 휴스턴의 뭐 케미나 이런 게 물을 흐릴 수 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울릴까? 휴스턴이? 이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또 범가노 갑자기 휴스턴 가서 막 엄청 크게 막 떨어뜨리면서 막 떨어뜨리고 구속 막 쫙쫙 올라오면서 막 다른 공으로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네, 휴스턴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휴스턴만 가면 투수들이 잘하니까. 근데 범가노가 갈까요? 근데 범가노가 좀 포스트 시즌에 강하지 않나요? 완전 강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휴스턴 입장에서는 물론 1, 2, 3, 3발 아마도 그 지금 내줘야 될 선수가 워낙 외야에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유망주 많고. 그래서 근데 그 정도 급은 하나 내줘야 가는 거라 이게 휴스턴이 과연 샌프란시스코에 그 정도 급을 하나 내주면서 갈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외야가 사실 넘치죠 지금. 그러면 일단 휴스턴 좀 선발 로테이션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확정인 3명의 선수는 있잖아요. 벌랜더, 게리 콜, 그 다음에 마일리 이렇게 3명이 있고 지금 피콕이 부상을 당하면서 온다고 그러더니 이틀 전에 어젠가 그젠가 선발 등판한다고 하더니 지금 못 왔어요. 빠졌죠. 일단 빠졌죠. 그러면은 지금 4선발과 5선발이 좀 애매한 상황인데 계속 지금 뭐 테스트하고 있어요. 뭐 그때 코빈이었나요? 누구였죠? 코빈 맞죠. 코빈 마틴. 코빈 마틴 데려왔다가 한번 안 되고 그다음 맥큐도 있었고요. 맥큐 발데스 데려왔다 안 되고. 그거 보세요. 전속캐스가 그렇게 잘한다고 그 2번 보고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발데스는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은. 근데 선배님이 그때 말씀하신 조시 제임스도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기회를 지금 못 얻어서 그런 거죠. 지금 기회를 얼마 전 어제죠. 선발 나와서 오프너로 나왔었죠. 어제 오프너로 나와서 1이닝 동안 삼진 1개 잡으면서 그래도 한 2이닝은 던지게 할 줄 알았는데 물론 뭐 이렇게 한번 깜빡깜빡거리면서 쉬고 나와서 그래서 5회간 지금 3번째 나오는 거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한 회 정도만 더 던지게 해주지라는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럼 선배님은 그 남은 4선발과 5선발 결국 한 달 후, 2달 후에 어떤 선수들이 채울 거라고 보세요? 뭐 채우면 피콕 와서 채우고요. 범가노를 영입 못하면 결국은 조시 제임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까요? 조시 제임스요? 아니에요? 맥컬러스 주니어도 있잖아요. 와요? 근데 워낙에 지금 휴스턴에 어린 선수들이 잘하는 유망주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확장 로스터로 바뀌게 되면 그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회를 줬는데 거기서 뭐 맥컬러스 주니어든지 조시 제임스든지 누구든지 간에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 선수를 5선발 체제로 가지 않을까. 그거는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거 당연히 그런 건데. 그러면 그 선수 저는 그러면 5선발 전 조시 제임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제가 어제도 저희 그 판타지방에서 제가 놀림을 당했어요. 조시 제임스 나오냐고 그러고 제가 그래서 컬럼까지 막 하고 했는데 그 유명하지 않은 컬럼을 보면서 왜 그러냐 우리 이찬석 기자한테 엄청나게 신랄하게 제가 비판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조시 제임스 사랑이 그렇게 넘치느냐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래서 더욱더 저는 조시 제임스에 대한 사랑 계속 이어가고 꼭 선발 투수가 돼서 최고의 투수가 돼서 먼 미래 지금 올해는 못해도 좋다. 먼 미래 최고의 선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스턴 앞으로 상황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투수를 어떻게 운용할지. 근데 경쟁자가 좀 많죠. 많아요. 조시 제임스 말고도. 그래서 휴스턴의 뭐 선발은 어쩔 수가 없고. 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보죠. 판타지 여러분 그 지금 잘 안 풀리는 분들 이제 막 드랍하고 싶은 선수들 있잖아요. 카펜터나 막 이런 선수들. 타자. 일단 타자 쪽 한번 얘기해 볼까요? 카펜터를 이제 드랍을 해야 합니다. 잘 받았어요. 너무 이제 부상 당하고 이제 막. 그러면 누구를 지금 좀 뭔가 생각하는 선수들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후반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판타지에서 팀들이 자리를 잡았을 거고 그럼 데려올 만한 선수를 봤을 때 거의 진짜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로스터율이 거의 낮은 애들 중에 보석을 좀 찾아야 되는데 주전은 해야 돼. 주전이 돼야 될 선수를 찾아야죠. 그러면은 뭐 카펜터를 대신해서 왜요? 지금 템파베이 이런 데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오늘 그 선수 이름이 뭡니까? 템파베이 지금 3루수로 나오는 선수. 일단 여러분 리그에 디아즈 정도는 다 없죠. 얀디 디아즈 이런 선수도 없죠. 자, 그러면 카펜터를 대신해서 지금 디아즈는 아마 없을 거고요. 선수들 많이 최근 들어서 검색을 많이 하더라고요. 브로시우인가요? 브로시우인가요? 이 선수 많이 오고 그리고 1루수 템파베이 1루수 하나 또 있죠. 오늘은 이제 다노 선수가 포수 안 나오고 다노를 또 잘하니까 1번에 지금
뜬금없이 1루수로 썼는데 지금 템파베이 쪽도 사실은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약간 로테이션이 있고 돌긴 하는데 네. 템파베이의 선수들, 네, 타자들. 근데 이게 선배님 저희가 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게 계속 이렇게 테스트 과정을 하는 선수들을 추천했다가 그 선수들이 밀려버리면 그렇죠. 카드 한 장 낭비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확실히 그러면 저는 제가 추천해 추천해드릴게요. 네. 네. 일단 포수가 없다면 여러분 보스턴의 바스켓은 다 데려가겠죠? 그렇죠. 네, 바스켓은 그렇죠? 없죠. 네. 네. 그러면 저만의 선수, 제가 오늘 바로 픽한 따끈따끈한 선수를 한 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요? 자, 세인트루이스의 타일러 오닐 선수입니다. 이 타일러 선수. 오닐. 네. 이 선수를 저는 오늘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데려왔어요. 제가 1시간 전에 선배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데려왔는데 저는 그래요? 이 선수가 홈런 막 2개 치고 막 이랬잖아요. 한 경기에. 근데 이 선수 아버지가 바디빌더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막 진짜 좋아요. 그래서 파워를 또 스카우팅 리포트로 보니까 70점이었죠. 28, 10 스케일에서. 보디빌더 하니까 필라델피아 감독이 생각나면서 왠지 못할 것 같잖아. 근데 저는 물론 저도 도박이에요. 네. 말렉스 스미스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버리고. 말렉스 스미스보다는 이게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4번 타자의 타일러 오닐이 현재 최근 들어서. 그렇긴 한데 아직 그렇게 검증된 선수는 아니잖아요. 아니 아파서 못한 거지. 마이너에서 20개, 30개씩 훌쩍 때리던 선수예요. 네, 저도 보니까 마이너리그에서 200 몇십 타석에서 홈런이 거의 28개 이래요. 그래서 장타율 5할 오픈 이상은 찍는 선수입니다. 네, 홈런 능력은 확실히 있는 선수고요. 선배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조이 갈로 느낌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약간은 뭔가 거친 느낌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저는 외야수 자원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런 2를 이렇게 두고 하는 리그면 이 선수가 뜬금없이 하루에 이제 2개씩 치는 날이거나 뭐 하루에 3개씩 친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몰아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감이 좋아요. 그래서 홈런 개수로 승부를 하는 리그라면 타일러 오닐을 이번 주에는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석께서 언제 편집해서 한 2주 후에 올릴지 모르겠지만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이미 타일러 오닐이 엄청 정석께서는 꼭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잘 말해서 이렇게 포장해놓으면 타일러 오닐이 막 내일 3개 치고 모레 2개 치고 막 계속 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이제 좀 못할 때 갑자기 올려요. 제 말이 마치 보고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근데 타일러 오닐은 저도 데려왔지만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일단 스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할 것 같다 그러면 왠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좀 백인 선수인데 뭔가 저는 푸이그 느낌이 좀 났어요. 뭔가 파이터 기질 막 이렇게 막 으악 하는 이런 느낌. 그래서요. 그 방송에서 보면은 막 삼진도 막 당해요. 막 해요. 약간. 근데 저 원래 그런 선수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갈로처럼 그쵸. 삼진 당하거나 홈런 때리거나. 그래서 좀 화끈한 선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홈런에 좀 비중이 높은 리그에서 지금 게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타일러 오닐 저도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 1번부터 그 5번 이내에 들지 않는 타자는 섭외하지 않습니다. 기준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타자가 이렇게 눌러보고 타순이 좀 낮게 있으면 그 선수를 절대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명 더 추천하면 뭐 혹시 추천한 선수 있어요, 타자? 저는 뭐 토론토의 1루수 저스틴 스모그를 이건 본인이 추천한 게 아니라 이거 ESPN 글 아니에요? CBS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은 아니고 CBS의 칼럼인데 근데 저스틴 스모그 지금 있을까요? 스모그 있죠. 있을까요? 계속 바닥치고 있잖아요. 스모그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제 타격을 완성시켰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아파요. 목이 안 좋아서 스모그는 늘 아파요. 근데 성관이 좋은 선수라서 일단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능력 있는 선수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 글도 뭐냐면 후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 좀 올라올 가능성, 잠자고 있는 선수들 순위거든요. 물론 뭐 저도 뭐 추천할 수 있죠. 뭐 브레그먼 사세요. 뭐 알투베 사세요. 지금 제가 타일러 오닐한 게 그런 추천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한 명을 찾아왔어야죠. 저는 투수 찾았어요. 투수요? 없는데 이거 다 프린트한 건데. 제가 다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타자 누구시죠? 타자. 여러분 최근에 시카고 컵스에 보물이 한 명 올라왔습니다. 컵스 하면 여러분이 사실 판타지 유저라면 이 매든 감독이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주전 보장 안 하고 막 어느 날 2번에 넣었다 어느 날 7번에 넣었다가 어느 날은 또 안 쓰고 왜 안 쓰는지도 모르게 시프트도 아닌 듯 그 플래툰도 아닌데 막 해서 사실 저는 완전 컵스의 타자들은 기피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매든 감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꼭 결정적인 날 뺍니다. 웬만한 주전이 아닌 이상.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데 최근에 2루수를 충분히
밀어낼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인가요? 로벨 가르시아라는 선수가 그 정도인가요? 주전 이루수를 꿰찰 만한 로벨 가르시아라는 선수가 물론 나이가 26살입니다. 트리플 A에서 더블 A, 트리플 A 합 지금 21개의 홈런을 쳤어요. 더블 A에서 6개, 트리플 A에서 15개의 홈런을 치고 지금 올라왔는데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선수 있는지도 모르죠. 저 몰랐어요. 3개 홈런 3할 4푼 8리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된 뜨끈뜨끈한 애예요. 물론 포지션에 또 이 매든 때문에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 선수의 지금 타구가요. 오늘 경기 전까지 10개의 타구를 지금 날렸거든요. 10개. 그중에 일단 95마일 넘는 타구가 몇 개일 것 같아요? 10개에서 10개 중 95마일 넘는 타구. 몇 개 쳤을 것 같아요, 이 선수가? 3개? 네, 10개, 95마일 넘는 타구가 8개입니다. 8개요? 평균 지금 이 선수의 타구 속도가 99.2마일입니다. 10개밖에 물론 안 했지만. 근데 오늘도 잘 쳐서 오늘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될지 모르는데 오늘 잘 쳤거든요. 네. 이 선수 타구 속도의 현재 신입니다. 타구 속도의 신? 다 100마일이에요. 다 100마일. 지금 제가 데려와야겠는데요. 제가 또 타구 속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단점은 이 매든이 이루수를 또 잘하는데 막 내리고 왔다 갔다 거릴까 그게 한 가지. 근데 이 선수 지금 포지션은 원래는 주전은 마이너스 3루예요. 그래서 3루만 달고 있어요. ESPN 기준으로. 그래서 오늘 계속 2루로 나오고 있는데 좀 뛰어야 2루가 이제 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한다면 3루로 일단 뛰고 있는 이 로벨 가르시아 선수를 추천합니다. 근데 여러분 핵심은 들으셨지만 매든 감독이 이끌고 있는 컵스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래도 나름 그래도 이 선수를 5번 타순에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이 없는 선수를 컵스에서 5번에 배치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타순 한번 보세요. 그렇죠. 오늘. 네, 오늘 타순. 컵스 타순 제가 한번. 이거 늘 거죠? 자막으로 늘 거예요. 늘게요. 왜 그러세요? 네, 늘 거죠. 요즘에 정소 캐스터가 대충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닙니다. 늘 거죠? 자, 보세요. 바로. 가르시아가 5번으로 나왔네요. 네, 그쵸. 2루수로 나왔고요. 네, 보세요. 지금 3할 4푼 8리, OPS 1.2. 네, 5번 타자. 자, 가르시아. 생긴 건 나이도 좀 많고, 여러분 생긴 거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냥, 정소 캐스터가 이렇게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안 데려올 것 같아요. 정소 캐스터는 사람을 외모로 상당히 많이 평가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를 평가할 때, 일반적인 그런 거 말고 야구 선수를 픽할 때 굉장히 관상을 많이 보고 평가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저는, 저희 리그에서는 지금 제가 이게 스위치라는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도미니카 출신이고 93년생인데, 이 선수 만약에 로또를 한번 긁어보고 싶다. 그러면 컵스 좋아한다 하면 한번 데리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관상이 여러분 곧 내려갈 것 같아요. 사실 곧 내려갈 것 같아요. 저는 카드만 여유 있었으면 제가 이번 주에 1위 팀들이랑 붙는데 여유만 있으면 데려왔습니다. 근데 여유가 지금 없어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선배님 말이 좀 설득력이 있는 게 지난번에 저희가 휴스턴 얘기할 때 요단 알바레스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저는 요단 알바레스가 지금 계속 이렇게 주전으로 뛸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서 딱 올라오는 순간 주전이었어요. 저는 그걸 못 보면 그러니까 ESPN 컬럼, CBS 컬럼리스트들이 쓰는 걸 보고 거기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절대 이 미리 판타지를 이길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시는 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방송을 보실 정도 분이면 그걸 다 이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정석에서 이렇게 저거고 이걸 얘기를 하면 저거 내가 며칠 전에 CBS 본 건데 저거 ESPN에서 본 건데 정석에서가 지금 리바이벌 하고 있네 이렇게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새롭게 상자가 다 지원해 틀어도 돼요. 그러면 시청자분들께 선배님 이거 좀 알려주세요. 어떤 거요? 이런 정말 보석 같은 숨어있는 선수 선배님 어떻게 찾아내세요? 기록을 하나하나 다 누려야 되죠. 제가 늘 제가 가장 감명을 깊게 보는 게 송재우 위원에 대해서 저는 물론 경기도 많이 보지만 송재우 위원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하루 일과를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늘 물어봤죠. 이 박스 스코어를요. 게임 데이를 다 눌러요. 모든 경기를. 다요. 다 눌러서 게임 데이를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모든 선수가 그 전날 그리고 기억력이 좋으셔서 그 전날 어떻게 쳤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모든 팀에 그러니까 15경기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10경기 누르고 박스 스코어 보고 새로운 이름 있나? 잘 쳤나? 못 쳤나? 누가 몇 번에 나왔나? 이런 것들. 저도 그래서 밤마다 하루 일과가 정리되면 그냥 당연히 박스 스코어를 한 번씩 누릅니다. 그래서 보는 거죠. 그러면 얘 뭐야? 라는 생각이 며칠 전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충 이제 찾아보고 이 선수의 스카우팅 리포트를 미리 보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보죠. 그러면 또 잘 쳤어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제 직접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경기를. 경기를 보죠. 아니면 그 타석을 몇 번 봤지만 경기를 보고 수비를 보고 얘가 남나 안 남나를 확인하는 거죠. 정말 지금 선배님이 말씀하신 이 선수를 찾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죠? 나 논다 그러려고. 네, 저희 같이 바쁜 이 직장인 여러분들이나 할 게 많고 시간이 많이 없는 바빠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찾기가 아닙니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바쁜데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장난이고요. 잠을 선생님 많이 정말 자야 근데 돼. 저도 압니다. 일 많으신데 새벽에 안 주무세요. 제가 1회 때 정말 부엉이 같다고 올빼미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근데 네.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일반 분들은. 그러니까 선배님 좀 쉽게 좀 빠르게 그냥 찾으시는 알람을 해놓고. 아니,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렇게 새벽에 잠 안 자고 이걸 다 할 수가 그러면 없잖아요. 빨리 찾고 싶으면 저희 네. 방송을 봐라. 아, 그렇군요. 그렇죠. 저희 방송을 그 보면 일단 기다리고 오늘 벌써 있었습니다. 2명을 여러분 얻어가지 네. 않았습니까? 물론 못할 수도 있어요. 음. 네, 화내지 마시고요. 그래서 항상 궁금하면 또 더 좋은 선수를 버리고 이 선수를 택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선수를 하고 버릴 가치가 있나요? 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인트루이스의 4번 타자 지금 오닐 선수와 시카고 컵스의 로벨 가르시아 이 두 선수 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좀 판타지 후반기에 노려볼 투수. 만한 선수 투수로 가보시죠. 네. 일단 저는 앞서 휴스턴 얘기했지만 조시 제임스를 좀 들고 싶어요. 사실 저번에 프렌 발데스랑 제임스 얘기할 때 저는 발데스 쪽으로 기울었는데 이 공을 보니까 저는 조시 제임스가 좀 그래서 제가 조시 제임스도 좀 찾아봤는데 사실 이 선수 그때 초반 당시만 해도 올라와서 데뷔는 아니죠.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7.36의 평균 자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렇죠. 선발에서 밀려서 네.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탈감 때문에 집중해서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프렌 발데스에게도 좀 밀린 듯한 느낌이 있었고 그때 제가 선배님한테 이제 막 얘기를 그렇죠. 했었죠. 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요. 39.1%가 삼진이에요. 그렇죠. 네. 5월 이후에 거의 40%가 삼진이에요. 그만큼 이 선수는 9위가 보장된다는 네. 선수고. 자, 네. 그런 거예요. 딱 조시 제임스의 입장으로 가면 작년에 막판에 기회를 얻었는데 일단은 선발이 작년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네. 불펜으로 던지고 롱맨을 시키길래 막판에 그런가 보다 하고 좀 9위를 보여줬어요. 충분히 가치 있다는 걸 평가받고 올해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 경쟁을 펼쳤죠. 그런데 갑자기 좀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경쟁에서도 좀 좋지가 않았어요, 성적이. 네. 그래서 이제 밀린 거죠. 맥큐나 이런 선수들에게 밀려버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속상한 마음에 부상을 좀 당했다가 돌아와서 불펜으로 던지는데 이제 마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던져야 되는 게 아닌데 작년 최고 유망주인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해주나. 네네. 그런 마음에 이제 못 던지다가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코빈 마틴 이런 친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친구 왔을 때 또 코빈 마틴 좀 못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또 잘 봐봐요. 그럼 코빈 마틴이 못 던질 때 조시 제임스가 나와서 잘 던집니다. 저 그 보스턴전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하다가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나를 좀 써주려나 하면서 이제 기대감에 차서 보여주죠. 막. 근데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로테이션을 안 맞으면서 프렌버 발데스를 또 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속상한 마음이 또 몇 번 잡쳤어요. 그리고 나서 프렌버 발데스가 이제 막 망가지니까 다시 또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기회 주나 싶어서 또 잘 던진 거죠. 그래서 지난 오픈으로 나와서 1이닝밖에 던지지 않았지만 잘 던진 거죠. 네. 최근 15와 3분의 1이닝에서 19개의 탈삼진. 그건 뭐 올해 내내 그러고 있어요. 네, 100일 말까지 던지죠. 그렇죠. 거의. 예. 그러니까 9위는 보장이 근데 되는데. 참 조시 제임스가 제가 인정하는 건 힉스랑은 좀 다른 게 그냥 보고 있으면 힉스는 이거 아플 것 같은데가 저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힉스 네네. 아플 것 같은데 느낌이 계속 왔어요. 그냥 보고 있으면서 좀 뭔가 힉스든 하여튼간 왠지 아플 것 같은데 근데 왠지 조시 제임스는 아플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보고 있으면. 왜요? 그냥 그러니까 벌렌더나 뭐 이런 선수들이 던진 것 같은 느낌? 뭔가 그러니까 뭔가 100%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아니요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고 부드러운 해야 될까요? 느낌으로요. 뭔가 이렇게 약간 저는 어제 이 선수가 오픈으로 나왔을 때 좀 인상적이었던 건 네. 사실 어제 1회에 나왔잖아요. 1회에 나왔는데 초반부터 볼을 계속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타자를 제가 상대할 있어요. 때 볼 2개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투수 입장에서 9위파, 특히 9위파들이 볼 2개로 시작하면 좀 몰려가지고 볼넷으로 내주거나 그러면서 무너지는 선수들이 많은데 볼 2개 내준 이후에 스트라이크 3개 잡거나 또 그라운드 볼 유도하거나 해가지고 이닝을 깔끔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처음에는 볼 줬을 때 이 태호 선배가 좋다 했는데 이거 제구 안 되는 선수잖아 안 되겠네 했는데 그걸 잘 막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선수 진짜 그래도 근데 네. 이게 기회를 줄지 안 줄지를 모르겠어요. 이놈의 휴스턴 좀 제대로 한번 4일 푹 쉬게 하고 조심해서 그만 내고 4일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죠. 그리고 한 2, 3이닝 던지게 해주고 좀 휴스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일단 안 하고 있어요. 힌치 지금. 감독이 인터뷰를 했을 때는 조시 제임스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 많이 했어요. 마치 긍정적이죠. 로테이션 쓸 것처럼 얘기했는데 계속 안 쓰잖아요. 또 안 그러니까 자체 내 불펜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공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렇게 네. 잘 그거는 사실 있는데 한 번 더 만약 4일을 쉬고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조시 제임스가 4일 쉬고 나오잖아요. 네. 선발 예고되잖아요. 만약 중간에 그러니까 오프너가 아닌 중간에 계속 안 나오고 어제부터 이제 오늘 안 나왔으니까 쭉 안 그렇죠. 나오고 나서 만약 4일 후에 다시 선발로 오프너라는 명칭이 달린 상태에서 4일 쉬고 나왔다. 그럼 그때 여러분은 무조건 픽해야 됩니다.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프너라고 써있긴 하지만 썼으면. 잘 던지면 계속 이닝을 그렇죠. 할 그날은 수 있는 이닝을 거죠. 좀 더 늘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앞서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냥 테스트용으로 한번 해줬고 네. 조시 제임스도 이렇게 해줘야 마음적으로 좀 불안감이 덜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구위파 선수인데요. 샌디에고의 디넬슨 라메트 선수입니다. 네. 라마트 선수. 네. 이 선수도 조시 제임스 못지않게 구위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픽할 가치가 있는 이 선수는 선수고요. 얼마 전에 류현진 선수랑 그렇죠. 맞대결 하면서 다 보셨을 거예요. 네. 네. 이 선수도 커리어 삼진율이 28.9%입니다. 이 선수 몇 년 전에 잘했죠. 네, 평균 자책 한 4점대 찍었고 구속 네. 엄청 빠르고 잘했는데 아파서 지금 이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그날 류현진 선수 맞대결 하고 있는 날 이제 다른 리그는 이미 우리 발빠른 이창섭 기자가 데려갔어요. 이미 일찌감치 데려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데려가고자 그날 류현진과의 맞대결을 보면서 구위가 마음에 들어서 그날 바로 3회 류현진 경기를 보다가 3회에 데려갔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3명에게 제가 데려갔네요? 데려갔네요를 들었어요. 오늘 정석 교수가 얘기한 게 좋았죠. 되게 늦게 얘기한 거예요. 그날 2명이 얘기했어요. 당일에. 예. 저 사실 그때 류현진 경기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일하고 있었죠. 예, 이 선수도 글로 봤어요. 근데 이 칼럼 쓰는 좋아요? 네, 칼럼 쓰는 분들이 일단 삼진율에 대해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 선수가 변화구가 지금 세컨더리 피치가 뭐죠, 선배님? 세컨드리 피치요? 네. 다 던져요. 이 선수. 다 던져요? 네, 슬라이더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구입하긴 하지만 물론 변화구에도 선발. 능력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 무기들이 많은 거잖아요. 다 그래서 던져요. 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빠른 볼이 좋아요, 워낙. 네. 예. 뭐 패덕이랑 비교한다고 하면 좀 어떨까요? 같은 샌디에고의 패덕인데 패덕보다는 라마트가 인정하게 보면 라마트가 조금 떨어지죠. 제구만 놓고. 놓고 봤을 개인적으로는. 때요. 근데 그냥 이런 임팩트나 이런 힘 이런 건 훨씬 더 라마트가 더 크지 않을까요? 큰 점수를 그래서 노린다면 라마트. 아마 그때 류현진 경기 이후에 판타지 하시는 분들이 이 선수를 많이 픽하셨을 수도 근데 있어요. 지금 결과가 지금 계속 안 났어요. 몇 경기 동안. 네. 그래서 빨리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만약에 버린 리그가 있거나 하면은 저는 이 선수를 픽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라마트를 데려가야 한다.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아틀란타 투상 이야기할까요? 투키 투상? 네. 네, 데려가 보세요. 네, 왜안 아니 저는 투키 투상 안 데려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왜 적었어? 일단 저는 네. 그런데 저도 안 데려갑니다. 투키 투상 던지는 거 한 번만 보신 분들이라면 절대 안 데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 후반기에 한 번쯤은 로테이션에서 한번 나올 것 같긴 해요. 워낙 사실 스프링 캠프에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잘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줄만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틀란타 자체가 근데 애틀란타 투수들이 뭔가 아프고 좀 할만하면 좀 이상해서 사실 좀 올해 정이 안 가요. 개인적으로는 애틀란타 선수들에게는. 근데 저는 이 선수가 한 번쯤은 로테이션으로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오겠죠. 네. 만약에 정말 데려올 선수가 없다면 알바로 한 번쯤은 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투상이. 네. 워낙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준 게 있고 물론 시즌 들어와서 초반에는 좀 망했지만 그래도 각성하고 왜냐면은 지금 투상이랑 비슷한 나이 또래 야수든 투수든 애틀란타에서 너무 잘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좀 어느 정도 위기감이라고 해야 될까? 좀 각성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선발 로테이션으로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좀 보여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상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알바로 만약에 이 선수가 나오게 된다면 아르바이트로 나오게 된다면 데려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굉장히 생각보다 길게 한 것 같아요 또. 네, 맞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저희는 이제 여기서 본편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네. 저희 엠카이브 5화였는데요. 이 5화 본편 이후에 또 저희가 준비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네. 여러 명의 또 선수가 스편으로 선수들의 아카이브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우리 정석캐스터의 일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이 준비는 했고 많이 찍었지만 천천히 올리는 우리 정석캐스터 기대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이번에는 올라올지. 네. 아니면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올릴게요. 대충.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